만약에 죽음이 필연이 아니라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다 돈이겠지만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저자는 이미 20년 전인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고 예언했죠.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요. 그 책 원제가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워졌다였는데 이번 책은 near의 비교급 nearer 써서 The Singularity is Nearer입니다.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죠. 이걸 한국어판에서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고 좀 더 강렬하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자 레이 커즈와일, 일찌감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MIT에서 컴퓨터과학 전공하던 학생 시절부터 자기 회사 만들어서 K250 같은 신디사이저를 비롯해 음성인식, 음성변환, 광화문자 인식기술 같은 것들 개발한 발명가로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미래 예측하는 미래학자로서 이제까지 책도 여러 권 쓴 데다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글 딥러닝 엔지니어링 이사로도 일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싱귤러리티 대학교라고 아예 특이점을 이름으로 내세운 학교도 세워서 미래기술 혁신인재까지 양성하고 있죠. 우리에게 악기회사로 유명한 영창이라는 기업 있죠. 거기 계열사인 영창뮤직 고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인데 이번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목이 스포일러긴 한데 말이죠. 특이점이 시작된다니까 우선 특이점이 뭔지부터 살피고 넘어가죠. 특이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특이점은 기술적 특이점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 지점이 특이점인 거죠. 그가 20년 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사람들 반응은 뭐랄까 좀 시큰둥했어요. 오버한다, 너무 헛맥락한 이야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그때 주장이 오히려 조심스러웠다고 느낄 지경입니다. 알파고가 이미 바둑에서 2세돌 구단 이겨버렸고, 챗 GPT 같은 생성형 AI도 이미 일상이 됐고, 로봇에 탑재된 피지컬 AI는 물론 스트롱 AI라고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겠지 하던 범용 인공지능 AGI도 정말로 곧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 나올 겁니다.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릅니다. 격세지감이란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일단 이 책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거봐, 내가 뭘 했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세상이 정말 올 것 같다와 그래서 두렵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기술 낙관론자처럼 보여서 두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의 생각까지 세심하게 헤아리진 않습니다. 사실 과학자의 몫은 아니죠. 이 책, 시쳇말로 벽돌책인데 대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실현된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내용도 있어요. 요지는 대부분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특이점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더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자 본인이 시작한 논쟁에 대한 커즈와일 자신의 답변인 동시에 업데이트된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감당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탐구해보자는 거죠. 단순한 기술 예측이 아니라 결국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소급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의식, 또 미래의 사회 구조를 두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앞서 특이점이 기술적 특이점을 말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 또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문명의 양상과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아예 변해버리는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이나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커즈와일은 이 특이점을 돌파하는 결정적 사건을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 즉 우리의 생물적 뇌와 비생물적 AI가 융합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곧 그런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능과 의식이 지금보다 수백만 배, 아니 수십억 배 확장되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탄생, 이걸 특이점으로 보는 겁니다.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그림이 아니라 AI를 우리의 일부로 보는 관점인 거죠. 제가 저자를 기술 낙관론자로 본 이유가 특히 이 부분 때문인데, 커즈와일은 AI를 여전히 인간의 도구이자 파트너,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융합될 존재로 보고 있어요. 물론 AI의 위험성 같은 언급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그림은 인간과 AI가 융합한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 여기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하고 있어요. 전작인 특이점이 온다 해서 2029년에 AGI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우리 뇌와 AI가 융합하는 시점은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로 5년 내에 AGI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뉴럴링크처럼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이것저것 컨트롤하는 장면을 보면 2045년이라는 예측이 들어맞을지도 모를 일이죠.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AI 발전 속도가 우리 예상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저자가 과대망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히 현실주의에 입각해 미래를 그렸고 거의 대부분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되레 더 빨리 온다는 사람들도 있죠.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 상당했고, 샘 알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제 업계 리더들은 오히려 AGI가 등장하는 시점을 고작 내후년인 2027년으로 보기도 하니까요. 물론 저자가 얘기하는 2045년 특이점은 AGI를 훨씬 넘어선 개념이라 마냥 속단할 일은 아니겠죠. 인간이 다른 종으로 거듭나는,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어마무시한 변화인데, 그렇다면 이 믿기 어려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현실이 된다는 걸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뇌와 클라우드의 연결입니다. 2030년대에 이르면 우리 뇌 되뇌피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피질, 그러니까 사고나 추론을 담당하는 영역을 클라우드의 AI와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신경세포인 뉴런이 화학적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해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 크기의 나노봇 같은 게 나온다면 뇌와 클라우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 능력, 기억 용량, 학습 속도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마치 인터넷 검색하듯 생각을 확장하고 순식간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생각이 우리 두개골 안에만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게 기술 발전이 직선형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임계점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특정 분야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분야 기술도 덩달아 발전하면서 서로 또다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유전자 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그 분석 결과가 다시 AI에 적용되고 이런 식이죠. 터보 버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멸의 한계,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저자는 2030년대가 되면 의학기술이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그리고 AI와 융합하면서 급진적인 수면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화가 그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는 셈입니다. 나노봇들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실시간으로 복구해주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걸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계속돼서 인류가 이른바 수명 탈출 속도라는 것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말해 의학기술 발전 속도가 인간의 노화 속도를 앞지르게 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불멸, 즉 영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죽음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한 얘기가 다름 아닌 커즈와일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 정말 사이파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자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그때 가서 그런 기술을 몸소 누리려면 살아있어야 하니까 몸에 좋다는 영양보충제를 하루에 100알씩 먹는답니다. 저자는 이처럼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기술이 우리 정체성이나 관계 맺는 방식도 바꿀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플리컨트입니다.
레플리컨트라고 하면 영화 블레이드 러너 생각이 나는데 저자가 말하는 레플리컨트는 복제인간이라기보다는 아바타에 가깝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바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2020년대 후반에는 AI가 개인이 남긴 SNS 기록, 이메일, 음성 기록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사람의 말투, 성격, 사고방식을 모방한 디지털 아바타인 레플리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가상현실 속 존재로 출발하겠지만 2030년대 후반쯤 되면 나노기술과 로봇공학이 발달해서 실제 인간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외모와 행동을 갖춘 안드로이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데이터로 레플리컨트를 만들어서 남은 사람들이 그 아바타와 소통하고 추억을 이어가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아마도 누군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곧장 윤리적 실존적 질문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존재에게 인간과 같은 도덕적 입장과 권리를 줘야 할지, 인간관계라는 게 또 어떻게 변할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기술 발전이 단순히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와 사회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또 곧바로 드는 걱정이 있죠. 일자리 말입니다. AI가 우리 일자리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냥 걱정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텐데 저자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한 대목인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자가 드는 근거가 역사적으로도 기술 혁신이 기존 일자리를 파괴한 동시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왔다 이거거든요. 러다이트 오류 얘기일 테고 AI 자동화로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일 대다수가 사라지겠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더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을 요구하는 그런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건데 사실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하나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AI가 다 하니 그렇게 번 돈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서 인간은 하고 싶은 활동하면서 삶을 즐기는 그런 그림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왔을 때 또는 오기 전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세대야 시대 흐름에 맞춰 업무 역량을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겠지만 평생 특정 일만 하던 나이 든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상황이라면 그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애써봐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결국 그 부분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복지정책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낙관론이 정말로 낙관적인 현실이 되려면 말이죠. 이 책에서 커즈와일은 한편으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물질적 풍요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일테면 잘 통제된 환경에서 작물을 수직으로 쌓아 재배하는 수직 농업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식량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제품 생산이나 유통 과정을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자원관리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빈곤이나 자원 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왜 저자를 기술 낙관론자로 봤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겠죠?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거의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저자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과학계를 못되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계나 정치계의 대응을 촉구하고 싶은 거죠. 과학자들은 자기네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게 본분이고요. 반면 윤리적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서 기술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 철학자나 사회학자, 정치인들의 몫이죠. 정말이지 더 늦기 전에 목소리가 나와줘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잠깐 제 생각으로 빠졌는데 커즈와일도 AI가 가져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만만찮게 하고 있습니다. AGI를 능가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즉 통제 불가능한 초지능이랄지 기술 악용 문제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저자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또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를 일으킬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 예를 들면 AI 안전기술이나 사이버 보안기술 등 역시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전할 테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쪽입니다.
진짜 중대하게 염려해야 될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 사회 지혜, 윤리의식,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인류의 사회적, 윤리적 성숙의 속도도 함께 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건데 요즘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계속 걱정만 앞섭니다. 저자의 예측처럼 정말로 눈부신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확장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을 낳을까요? 아직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 여러분도 제 느낌을 이해하실 겁니다. 기술 낙관론자인 커스와일의 예측대로라면 인류는 질병, 노화, 죽음이라는 필멸의 족쇄에서 벗어나 지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깊은 회의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인간의 능력이 무한히 확장됐을 때 과연 거기서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성취,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책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되레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예측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저자가 지적하는 기술 변화의 쓰나미는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아무리 이 변화를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결국 특이점은 올 겁니다. 그 전에 죽으면 상관없겠지만 저는 나이가 어정쩡해서 저자가 콕 집어 제시한 2045년에도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제 아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일도 계속해야 해요. 그러니 세상 모든 변화는 다 제 일인 거죠.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마침내는 드디어와 비슷한 뉘앙스죠. 기대감이 있을 때 긍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중도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다면 결국이나 끝내 같은 부사를 썼겠지만요. 한국어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출판사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는 The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답니다. 가치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은 제목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론화하기 더 좋고 토론을 유도하기도 좋습니다. 확실히 특이점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만감이 교차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책,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읽은 제 소감은 어쨌든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읽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인가 같은 철학적 질문 말입니다. 내 뇌의 정보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돼서 내 기억과 성격을 가진 레플리컨트가 나온다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동일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간과 기계가 융합한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어떤 심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가져올 그 이면에 담긴 이런 질문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 기능의 상상을 초월하는 확장, 급진적인 수면 연장과 노화 극복, 그리고 불멸 가능성, 인간 존재 자체의 실존적 의미를 재정의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변화의 첫 무대를 엿본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바라건대 레이 커즈와일이 그린 낙관적인 그림 그대로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변화가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과정 말이죠. 인트로 멘트를 약간 바꿔볼까요? 만약에 죽음이 필연이 아니라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지금의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죽고 싶습니다.